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없이 지금 저희가 속보, 첩보 확보한 걸 확인하느라고 제가 시작된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봄이 정말 더디게 옵니다. 4월 4일 날 탄핵 파면의 기쁨도 잠시 불과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개헌이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이다 등등등 언제 탄핵 파면을 당했느냐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 스픽스 긴급 편성에서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자금 지출한 거에 대해서 미처 신고하지 않은 부분 강혜경 국장님 직접 공익제보자 강혜경 국장님 직접 나오셔서 저희 단독으로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조금 이제 탄핵이 되면서 마음 좀 편안해지나 했는데 네. 이제 두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서 좀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네. 제가 이제 나서서 네. 하나하나 다 지금 밝히려고 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상히 좀 네.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윤석열, 김건희가 한남동에서 이제 나와서 네. 아크로로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지은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네,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탄핵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불과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서 내란 세력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서 이거 진짜 다 잔불 정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합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 네. 김종욱의 탄탄TV. 네,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예. 파면이 됐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기뻐하셔야 될 강혜경 씨가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또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참 난감하고 네. 야,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 신발끈을 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강혜경 국장님하고 제가 이제 탄핵 파면되고 많은 축하 전화를 막 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격려 전화 주시고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아차 아무도 내가 같이 격려할 분을 같이 축하할 분을 빼먹었다 해서 그제 강혜경 국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려야 되는데. 같이 축하한다라고 공익제보자 1호, 2호가 같이 서로 축하를 나눴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 어떤 지금 잘못을 하고 출마 선언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뜨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청구서 내역 영수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강 국장님 한번 하나하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홍준표 지금 전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이후에 그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밀양 그리고 양산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구 수성을까지의 이제 그 선거 출마 그 지역까지 이제 정하면서 네. 저희 밀양구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네. 홍준표 쪽에 의뢰를 받고. 지금 요게 이제 2020년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2020년도. 2020년에 총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재보궐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 지방선거 때 재보궐 있을 때 그죠? 대구 수성을 재보궐 네, 있을 네, 때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대구 수성을로 출마를 했지만 네. 수성을 오기 전 단계에 이제 여러 지역을 왔다 이제 갔다 하는 게 선별하기 있었다. 위해서 예. 네, 여론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총 17건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네. 그와 관련돼 있는 청구서가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지금 최소 일단 3장. 예. 3장이 이제 이번에 제가 자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금액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그 홍준표 그 캠프에서는 그 선관위에 신고 안 돼 있는 네. 그 자료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는 네. 예, 명확한 증거 자료. 선관위에도 신고를 안 했다. 네네. 무려 6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쵸. 만약에 이게 신고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에도 위반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정치자금법은 또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지금 저게 첫 번째 장 하나 하고 이게 신고하지 않은 게 지금 3건이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예. 정도 돼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아마도
이럴 수 있겠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6천만 원 같으면 신고를 하면 그 초과가 돼서 한도 초과가 그렇죠. 그 상한선 제한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까지 쓸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한도 초과 되니까 감추기 위해서 아마 안 했을 것 같고요. 느낌에. 네네.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 되겠네요.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포갑 선거인단 수 해가지고 계산 곱하기 몇 해서 나오면 이제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 정도 쓸 네,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 쓰게 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네, 네. 그걸로 100만 원 이상 본인이 벌금을 받거나 네. 아니면 사무장이라든지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200분의 1이라면 0.5%니까 그죠? 그럼- 100분의 1이 1%, 네, 0.5%니까 1억 7천에 340만 원. 어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1억 6천부터는 아예 돈을 안 씁니다. 네. 그래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돈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1억 6천부터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0도 아닌 3,400도 그렇죠. 아닌 뭐 6천만 대체로 원. 비슷한 금액이라고 네, 보면 네. 상한선이 비슷하다고 네. 보면 무려 6천여만 원이나 되는데 무조건 이건 무조건 오버하네요. 걸리죠. 네,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충분히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네. 썼다면 요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그렇죠. 6개월. 지나갔죠. 네, 요거는 지났을 것이고요. 또 이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네. 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받거나 주거나 하면 요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7년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정치자금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7년이면 2020년이니까 약 한 2년 2년. 가까이 남아 있네요. 네, 네. 다행히. 네. 아, 그분은 안 다행이고 저희는 다행이고. 네, 네, 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다행이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청구서 네. 금액 6천여만 원 되는 거. 이 여론조사 요청은 누가 했고 돈은 누가 냈습니까? 요청은 홍준표가 네. 했고 예. 돈은 박지기 씨가 현금으로 줬습니다. 어허. 이때 당시에는 제가 홍준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네. 카톡으로 보고서가 전달된 것도 일부가 있겠지만은 예. 명태균 씨와 지금 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예. 보고서를 가지고 홍준표 캠프를 찾아가서 홍준표를 직접 만나고 전달이 됐다라는 네. 걸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김태열 전 소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허. 아마 본인이 직접 설명도 들었겠네요. 그쵸.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뭐 세대 간, 뭐 지역별, 네, 뭐 네. 각 분석해서. 동네별 뭐 해서 막 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검찰에 이거 제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출을 돼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근데 왜 이제까지 검찰에서 그러면 이게 제가 제출했던 자료 안에 이제 대구 관련돼 있는 그 폴더 안에 청구서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이제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출돼 있는 자료에서 지금 청구서가 나왔고 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그 홍준표 조사를 딱 직전에 앞두고 그 담당하셨던 그 검사님은 파견됐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고 예. 이 사건이 나중에 왜 중간 결과 보고가 되면서 일부는 중앙으로 가버리고 대구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는 대구로 보내졌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는 아예 지금 저한테 다시 뭐 와서 조사를 받아라 뭐 소환 요청도 네네.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작 단계에서 강혜경 국장께서 정말 핵폭탄 같은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출마 선언을 코앞에 두고 핵폭탄이 떨어진 거겠죠. 검찰에서 미처 검찰 경찰에서 제출이 됐는데도 조사도 하지 않는다. 주변에 지금 구독 좋아요 빨리 저 주변 분들 시청 안 하시면 빨리 들어와서 이 단독 강혜경 국장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주변에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강혜경 배인수님께서 강혜경 씨 응원해요. 네 분을 다 저까지 격려해 주시는 글도 많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혜경 국장님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사님, 그 창원에서 여전히 잡고 있는 일부가 있고 중앙지검에 보낸 게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건은 대구지검으로 보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대구지검에서는 지금 경찰로 보냈다. 왜 조사 안 합니까? 뭐 저희가 그때 논란이 많았었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할 때 그 네. 이첩 자체가 검찰이 이제 수사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고 또 한쪽은 이거 수사 뭉개려고 하는 거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고 이걸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시키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하는 쇼 퍼포먼스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수사는 거의 중단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내란 이후에도 내란 세력들이 검찰에게 오더를 줘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너무 심우정은 내란 수사도 맡고 명태균 수사도 맡고 이런 역할들의 최전방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검찰총장이 이런 오더를 내렸으면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경찰도 어차피 내란 세력이 손아귀에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막으면서 하나라도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것들을 막지 않고서야. 네네. 왜냐하면 검찰들 같은 검사들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다 아십니다만 그런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 흘러나온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올스톱 됐다. 근데 올스톱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유일한 증거는 어떤 위에서의 강력한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엄청나게 친한 척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친한 척했었고. 그래서 뭐 총리 제안을 했니만이 하는 소리가 막 흘러나오고 그래요. 저는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적 힘으로 이게 가능했겠는가라고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위 내란 세력들을 통해서 그런 오더가 검찰과 경찰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래서 이건 그러면 굉장히 프로 위험한 사태로 상황인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프로 사태로 맞죠. 중간에 가다 사퇴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프로 사태. 예, 프로 사태로라고 대구 사람들이 네. 그래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공직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프로 사태로 홍준표 시장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내가 대권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라. 이런 염두 그 다음에 내가 대권 후보로 나와서 저기 했는데 정치적으로 나를 핍박한다.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뭐 대선 후보가 돼서 뭐 뒤에 본선까지 간다면 모르지만 뭐 떨어져서 해도 내가 상대 측의 후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나를 뭐 핍박한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이 나게 사표를 내고 나온 걸까요? 오세훈 시장 사표 안 내고 나오잖아요. 윤석열 씨랑 그렇게 친하면서 그걸 믿고 있나요?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수위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니까 아니 이재명 당대표 끝까지 파헤쳐야죠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거겠죠. 일단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진다고 하더라도 저번처럼 당대표 그립 잡고 끝까지 당을 배경으로 해서 네. 싸우겠다.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저희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까 보였던 자료 보면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청구서라는 게 나와 있으면 네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안 된 상황이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 무슨 뭐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단기간의 미봉책이고 네. 홍준표식 어떤 위기 극복 자기의 플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대선 때까지는 어찌어찌 해보겠죠.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PD님 그 요거 청구서 화면 2,500만 원짜리 한번 계속 띄워줘 보시고요. 그 강국장님 요거 제출된 거는 확인을 한 것이고 검찰에 네네. 창원지검에 있을 때 이제 창원에서 대구로 보내고 뭐 중앙으로 이렇게 찍기 전에 네네네. 그때도 아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가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하여튼 네. 아예 그러면은- 홍준표 건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이 안 됐었습니다. 아 그러면 김건희 등등등 김건희, 윤석열, 오세훈. 오세훈까지만. 야 그럼 이상하네요. 왜 오세훈은 조사하고 홍준표는 봐주나 그러면? 그러게요. 제가 오세훈 딱 조사 마지막 무렵에 그 검사한테 꼭 홍준표는 조사를 해달라. 예. 이분이 저를 좀 공격하셨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대해서. 그거 공격 많이 했죠. 저도 공격을 해야 되니 꼭 네네. 조사 일정 잡아달라. 네네. 빠른 시일 내에 좀 잡아주세요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담당하셨던 분도 가시고.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이게 이들이 막 찢어서 막 보내고 하는 게 혹시 이렇게 홍준표를 봐주는 거에 제일 좋은 거는 시간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네. 막 찢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 11월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거기서 딱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멈춘 게 이 명태균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러다가는 윤석열 김건희까지 가겠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 요 자체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 홍준표를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를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의도는 분명하죠. 네. 근데 이것이 검찰 자체의 생각인지 아니면 네. 정말 윤석열이라든지 뒤에 배우가 있어가지고 봐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분명 뭐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검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고 네. 본인이 장난질을 한번 쳤는데 저는 검찰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특검이 힘든 상태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다시 수사 촉구를 한다면 공수처에다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고위 공직자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전현직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 할 수 대상에 있습니다. 요건 할 수 있어요. 네.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아, 다 들어가는 네, 내용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공수처에다가 수사 고발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이건 사회적인 네네. 압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 한겨레 21에서 기사가 떴네요. 단독으로. 아, 네네. 홍준표 2020년 총선 직전 명태균의 여론조사 대가 5,600만 원 지불 정황이라고 해서 네. 오늘 한시 기사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지금 김종욱 박사께서 제목을 읽어주셨는데 스픽스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취재해서 지금 단독으로 실시간 긴급 편성해서 공개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지금 사표 냈으니까 전 대구시장 그 2020년 4월달 대구 수성을 출마했을 때 청구서 지금 3개의 화면 도합 약 6천만 원에 대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또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지 않은 내용 이 부분을 단독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한 얘기입니다. 강혜경 국장님 네, 말씀하신 건데 청구서까지 다 올라가 있어. 네. 그럼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이게 정황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증거에 대한 진위 여부야 네. 뭐 검찰 최종적이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강혜경 국장님 말씀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묵혀두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묵혀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검찰이 소위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다 알고도 네.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언론의 또는 네.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거의 농단을 당하는 사태인 거고 지금까지 모든 수사 자체와 관련해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은 없었다. 네. 오히려 권력에 예. 의해서 모든 것을 재단했고 그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는 한겨레 21이 나오면 다른 신문들도 막 써야 되는데 진짜. 예. 이런 대부분 명백하게 지금 청구서까지 예. 공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이런 이 부분들이 내용까지. 좀 확산되고 퍼지는데도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씀하신 특검 아니면 공수처라고 하는 소위 지금의 권력 집단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사기관 네. 또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수사에서 밝혀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명확한 범죄 정황이 나왔는데 예.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네. 뭐 본뜻으로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황 증거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선거제도라는 걸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면 더 나쁜 행위이기 그럼요. 때문에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사가 네. 돼야 되겠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만 하면 범죄자, 뭐 피의자 이래가면서 그렇죠. 네. 기승전 이재명 수도 없이 그 짓밟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건 명백한 지금 청구서까지 나오고 정치 상한선을 뭐 초과한다는 건 당연히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인데도 아예 수사도 안 한다. 그러면 경찰에 계실 때 네. 이게 지금 대구지검으로 찢어서 보냈고 네. 딱 홍준표 시장권만 떼서 대구지검으로 보냈고 네. 대구지검에서는 또 대구의 경찰청에 이제 대구지방 경찰청으로 이제 내려보냈다는 것인데요. 네. 경찰 관행상 네. 이런 정도 어쨌든 현직 시장이었잖아요. 이들이 이관 네. 받았을 때 네. 이런 정도를 수사를 착수하고 안 하고를 대구지방 경찰청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보통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다 보고를 하고. 본청에 이런 정도는 네네. 보고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어쨌든 거물 아니에요. 그죠? 네, 보고는 다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내려온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경찰청으로
갈른 게 중앙지검 오고 막 할 때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네. 대구로 갔습니다. 몇 달 안 됐지, 상당- 한 석 달. 상당히 지났네요. 그 석 달 정도, 정도면. 석 달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 밝혀야 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이걸 의뢰한 게 맞는지, 본인이 직접 받은 게 맞는지.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내가 뭐 돈 준 거 있냐. 뭐 아마도 그 돈 줬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궁금해서 맡기고 받아 쓸 수는 있다. 나는 모른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이제까지 그랬죠. 이제까지 네, 그렇게 해서 딱 그 패턴으로 맞습니다. 반복을 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누구를 조사해야 되냐? 우리 강혜경 씨 조사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네. 이게 강혜경 씨 조사하고 직접 갔다는 김태열 소장님 조사하고 네.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사 안 받으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한 겁니다. 지금 이 네, 사건. 고소인 조사 일종의 네. 뭐 고소인 조사처럼 해야 되는 건데 네. 기관간 이관을 받았어도 네. 그것조차 이제 시작을 안 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예 시작을 안 했다. 왜 안 할까요? 진짜 이게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손해. 야,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가 밀월 관계가 됐나 그 사이에?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왜 윤석열이 홍준표를 예를 들어서 뒤를 봐준다라고 네. 하면 왜 봐주겠습니까? 본인이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봐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는 아싸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본인은 약점 잡힌 거거든요, 네,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뒤를 봐줬다면.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서로 범죄 의식인가요? 여기 이제 조사 많이 받으셨으니까 조사 많이 받으셨으니까 일종의 그 김건희, 네. 명태균 이 관계에서 이제 자기들 약점이 있고 거꾸로 명태균, 홍준표 그러니까 서로 범죄자 어떤 그런 동지 의식이 생겼나요 그 사이에? 참 이상하네요 정말.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둘 다의 약점을 다 짚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약점을 양측을 다. 저도 알고 있고 예. 일부 지금 오늘 청구서 같은 경우도 저도 홍준표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직접 네. 받아봤다는 것도 제가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조사받으면서 입장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홍준표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홍준표 조사를 받았다 하면은 검찰이 저를 또 불렀을 것 같거든요. 크로스 대조를 체크를 하기 해보겠죠, 위해서. 당연히. 네. 근데 그 뒤에 홍준표 관련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명태균 씨도 오세훈까지만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박재기 씨도 굉장히 기분 안 좋겠던데요. 홍준표 시장이 SNS에다가 뭐 이렇게 쓴 적 있잖아요. 뭐 박재기는 그나마 측근이다. 최용희 씨는 아예 측근도 아니다. 뭐 하면서 이제 아들 친구는 완전히 뭐 그냥 마치 뭐 보따리상 뭐 하듯이 취급하고 박재기 씨는 측근이라고는 해놓고 또 뭐 굉장히 어떤 비난하는 듯한 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황당하게 뭐 자기 모르는 사이에 마치 일을 쳤다, 사고를 쳤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같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죠.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본인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럼요. 그러면 고맙다고 안아줘야 되는데 네, 네. 딱 본인 불리해지니까 딱 선짜리 가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 정말 야비합니다. 박재기라는 사람이 대구시장 할 때도 뭐 한 자리 하지 않았어요? 경남지사 할 때 한 자리 분명히 했던 게 기억나고. 네 맞습니다. 그 경남 도시개발공사 네. 사장으로 네, 네. 했었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죄를 이분이 덮어쓰고 간 걸로 저는 전에 들어서 그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기존에 뭐 그런 전력이 네, 있다라고 네, 네. 그렇게 소문이 있죠. 그래서 이번 사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홍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서 다 다 덮어쓰기 하겠지. 때문에. 네네. 그런데 보통 박사님 이 여의도 정가나 이런 데서 뭐가 잘 될 때 덮어쓰는 거지 딱 봐서 홍준표 지금 전대구시장이 대통령 가능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덮어 써줄 사람들이 있나요? 통상 근데 이제 어떤가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 법기술자잖아요. 네. 지금까지 안 걸렸었거든요. 실제로. 네. 걸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재판이야 걸리겠지만 재판 쭉 진행하게 되면 내가 이거 충분히 뭐 무죄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고 또 하나의 증후는 그런 거잖아요. 오세훈은 수사 잘하네. 그러니까 수사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 네. 홍준표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네. 오세훈의 수사는 훨씬 속도가 좀 빠른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겠죠. 먹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꺼리낌을 갖지 않겠죠. 그리고 네. 기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지금 나경원 빠루 사건 가지고 6년째 지금 뭉개고 있는 아직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잘 아는 상황이라면 검찰 자체가 소위 이 진보 정권하고 가깝지 않은 거고, 네. 그다음 보수 정권하고 친화력이 있으면 정권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상황을 갖다가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차곡차곡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한테는 수사가 안 되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강혜경 국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갖고 나올지를 본인은 생각하지 네, 못했던 네. 측면이 네. 있었겠죠. 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적 압력을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법망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람들이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강혜경 국장님이 마지막 그런 고통을 받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장님 그 김규현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변호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분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 팩트를 다 알고 계실 텐데 변호인분들께서는. 저희도 지금 일단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재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료를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인단에서 지금 검찰 쪽에서 재판부에 넘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사는 다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재판부에 넘긴 그중에서 자료가 재판부에 이제 다 내야 공정한 재판이 객관적인 재판이 되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들이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왕창 내고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이런 거를 뺄 건 뺀다. 뭐 이런 네. 지금 느낌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들을 좀 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야.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하.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러면 변호인들께서 한번 뭐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이제 홍준표 또 이제 다른 건들이 좀 나올 거라 네. 네. 아 다른 거 또 다른 건- 나옵니까? 네. 어떤 거 나옵니까? 해풍당금 나올 겁니다. 아, 뭐 제가 알기로 예고. 뉴스타파인가요? 또 다른 건입니까? 월요일날 또 뉴스타파에서 뭐 하나 뉴스타파에서 지금 나온다고 현재 하고. PC를 갖다가 지금 저 포렌식해서 하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월요일날 대선 네. 출마 선언을 한다니까 그날 그 뭘 맞춰서. 한다는데 네. 네. 뭐 또 다른 이제 내용이 있어요. 뉴스타파도 있고 지금 저희 스픽스 한겨레 하고도 같이 이제 또 하는 게 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서 또 핵폭탄이 핵폭탄이 한 방만 맞아도 저쪽 또 한데 지금 네. 여러 건의 핵폭탄이 사고에 두 방 맞으면 뭔지 대충 짐작은 될 것 같긴 한데 선거랑 관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 터질 겁니다. 아, 예. 네. 선거랑 관련 있는 핵폭탄. 네, 네. 아니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서류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법정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건이 빠졌다라고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네. 재판부에 가지 않은 자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탄핵 파면의 시간 동안에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의 법기술을 여실히 봤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무죄 나오니까 바로 대법에 보내서 즉시 자기들 항고도 안 하고 즉시 포기를 했던 사람들이 즉시 맞습니다. 상고 날짜가 지금 한참 남았는데도 네. 2시간 만에 상고를 했죠. 이미 냈잖아요. 또 네. 그 서류까지 다 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젠가 뉴스에 나왔죠.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 자판을 하라는 그러니까요. 등 별의별 그 법기술을 다 부리던 사람들이 네. 왜 유독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검찰이 자기 편이 어디 있어요? 중립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 거 안 하는 겁니까? 여실히 우리가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네. 검찰 개혁의 필연성. 맞습니다. 네. 그 아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니면 이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서 검찰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받아놓고도 서류에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그냥 쓱 빼고 재판에다가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공용서류 무효죄라고 제출된 거는 서류에 기록에 편철하라고 제출하는 거지 네가 개인적으로 보라고 제출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빼고 본인이 필요한 자료들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 유죄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무죄 자료들 다 빼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네. 기소를 해야 되고 유죄로 가야 되니까 변호사들이 제출한 자료들 다 뺀 거예요. 네. 그리고 유죄
증거들만 싹 넣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죠. 그거 본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 진짜 유죄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김성우 씨 이런 사람들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이제 기각이 되잖아요. 네네. 일종의 이제 빼내줄 결심. 네. 딱 그 제가 안 될 만한 걸 잔뜩 내고 예를 들자면 네네. 진짜 딱 이거 제가 될 만한 걸 싹 빠뜨리면 그렇죠. 그건 네. 검찰 마음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법원은 네, 네. 있는 자료를 갖고 판단하는 네, 네. 거고. 혹시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꾸로 케이스인데 그렇죠. 예. 검찰이 어떤 자료를 넣고 어떤 자료를 빼느냐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그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네.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 변호인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자료 훨씬 많은데 다시 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네네. 네. 이미 제출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다시 제출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 하는 것 같거든요. 이야. 이게 아주 못된 짓거리를 검찰이 계속 해왔습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야, 그러면 검찰이 안 낸 거를 변호인이 내서 법원에서 그걸 다시 다 또 기획금. 보고 네네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레니님께서 이준석도 터질 거 기다리는 국민들 많을 듯. 제니님께도 이준석도 뉴스타파에서 엄청 많대요. 이야, 지금 저희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네요. 네. 아니 뭐 오죽하면 한동훈 얘기도 나왔었어요. 뉴스타파 쪽에서는 한동훈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그러니까 맨 처음 오세훈,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그 이전에는 홍준표,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런 상황들이 이 사건 하나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가게 되면 줄줄 다 엮이는 유사 사건이잖아요. 이게 유사한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하나가 명징하게 유죄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다른 사건은 그냥 얼리에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야 검찰 뭐 했어 니네들 그럼 이게 다 뭉갠 거야? 니네들 그럼 왜 뭉갠 거야? 예. 그럼 예를 들면 유죄인 것을 갖다가 유죄가 아니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저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뭉치들이 운명 공동체처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의 부실 수사 또는 권력과의 유착 또는 이 사람들의 유죄행위가 다 드러나는 굴비처럼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저때 끝까지 이걸 막으려고 할 것이고 검찰 내부도 아마 빗장을 딱 걸 거라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 한번 이기셨잖아요. 그래도 강행경장님 이기셨으니까 네, 그럼요. 2차전도 이기겠죠. 뭐. 네. 이길 겁니다. 했는데, 네. 네. 진보수 해구사님께서 조작 검찰을 과연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제니님께서 검찰 해체하고 기소처로 민주당 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기소처가 아니라 기소청으로 해놨죠. 기소청으로 해놓고 중수처 네. 해서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거대 비대화된 검찰을 갈라놓는 네. 그래서 기소처도 아니고 기소청으로 하고 검찰총장은 놀랍게도 헌법에 있습니다. 검찰총장 용어 자체가 네. 개정사항. 그러다 보니 검찰총장이라는 직함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명칭은 검찰총장인데 기소청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기소처로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이제 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빼먹고 한 느낌들이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전반적으로 받으시면서 어떤 특정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조사를 이제 제일 초반에는 저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질문도 있었고. 네네. 근데 이게 시기가 저도 좀 받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네. 시기가 그래서 저도 바뀌니까. 갔다 와서 자세히 자료를 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 그분들 다 뿔뿔이 어디로 보내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막 이제 딴 데 다 가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제 이제 그 정치자금법, 네. 김영삼과 강혜경, 명태균 여기에 딱 초점이 다시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왜 김건희, 윤석열 소환 안 하시고 조사 안 하십니까? 네. 하니까 저 소환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네. 그때 현재는 그 권력이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게 쉽게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걔네들은 조율하는데 한 3년 걸립니까? 조율 계속 조율만 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화면 딱 되고 나서 바로 김건희 씨부터 소환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고 뭐 조율 얘기를 중이라고는 나오긴 하고 나오더라고. 있고. 진짜 조율을 하는지 뭐 이게
저는 네. 이제 그 수사하는 검사들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네. 이렇게 진실성을 좀 이제 믿어주고 싶긴 한데 네네. 이제 결정하는 건 위에서 다 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저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라라고 하는 것이 윗선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김건희 수사하려는가 보다 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사람은 10만큼 알고 있구나, 50만큼 알고 있구나, 그리고 증거는 뭐뭐뭐 갖고 있구나, 다 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해서 전체 사이즈를 보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PC도 안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 네. 달라고. 네. 그래서 그랬었고. PC 가지고 가서 그 증거도 자기들이 없애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안 밝히려고 하다가 우리 강혜경 씨가 계속해서 PC 가환부 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제서야 준 거거든요. 명태균 너무 잘 씨가 받으셨죠. 쓰던 PC 우리 강혜경 국장님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던 거 하드하고 네. SSD 카드 세 개. 네네. 네, 총 그래서 3개. 그거는 이제 지금 가환부를 받아서 있는 거죠. 제일 빨리 받았었습니다. 제가 네네. 사용했던 거를. 근데 네네. 제가 이번에 포렌식을 해서 보니까 명태균 PC에 없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쓰던 컴퓨터에 가끔씩 앉아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예. 그 PC 버전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했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카카오 대화가 명태균께, 제 거 명태균 씨께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평소 쓰실 때는 인식을 못 아예 하고 상관없었죠. 있었는데. 그리고 네네. 제가 그때 국감에 나갔을 때 예전에 썼던 카카오톡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말씀을 네. 드린 적이 있는데 삭제됐던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가 그대로 있는 다 거예요. 살았어요. 네. 거의 2018년도 때부터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 뭐 줄줄이 핵폭탄 네. 터뜨리실 거 지금 많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 변호인단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 안에 대화 내용도 하나 다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어떤 내용이 어떤 있는지 대화가 봐야 있으면 돼서. 그 날짜에 이제 있었던 그쵸. 이런 청구서라든 이런 걸 다 맞습니다. 일일이 대조를 다 대조하고 지금 퍼즐 예. 맞추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검찰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알고 그걸 다 있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볼 때는 그러면 그 공범이네요. 제가 봤을 증거를 때는 가지고 같이 놓친 공범이 게 무슨 엄청 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 처음에 그 수사 보고서도 보시면 명태균 김건희 것만 딱 먼저 써놨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다급한 거, 뭘 감춰야 되지 싶은 그쵸. 거를 딱 먼저 써놓고 당연히 그게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나 해서 보고 되죠. 윤석열 보고 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란의 촉발하는 트리거 중에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트리거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었겠냐. 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그 얘기하더라고 얘기했었으니까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희경 국장님이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란을 일으키기 트리거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통상 수사 기법이나 순서상 보면 외부적으로는 안 하고 기소 이런 데서 뭐 늦게 이제 소환하고 이런 건 늦더라도 수사 보고서는 각각 있겠네요. 예를 들어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뭐 이런 기초 보고서 이런 건 다 있겠네요. 그런 계획은 잘 세우지 않고요. 일단 한 중간 보고서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 A, B, C, D, E한테 조사를 쫙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중간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전화로 수사를 하거나 다른 이제 뭐 증거물을 압수해서 그걸 분석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글로 이제 현출해 내기 위해서 네. 수사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사건의 편차라는 기록들이고 네. 이거랑 별개로 이제 상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따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네. 이 사건 기록 자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는 힘드니까 예. 뭐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예, K체리님께서 기소처 기소청 노 기소과다. 기소과. 기소과다. 네. 민주당 안에 보면 그 기소청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법무부 산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검 밑에 이렇게 포진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산하로 이제 바뀌어서 마음대로 못하게 법무장관이 직접 이제 크로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안들이 있었습니다. 강 국장님 그 재판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재판들이 지금 시작이 되십니까? 일단 다음 주 17일부터 이제 저와 김정선이 이제 기소된 추가 기소된 그 정치자금법 네. 관련해서 제가 지금 총 3가지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네. 그 뭔지 한번 정책 설명을- 개발비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사기 혐의로 해서 김정선과 저 그러니까 이 정책 네. 개발비를 받아서 너네들이 사기를 쳤어. 근데 어허. 저희가 뭐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것도 없고 예. 정식적으로 이제 조사 그 보고서 이런 게 다 작성이 됐던 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추가로 기소가 됐던 건 하고 결과물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그걸 정부에서 타서 뭐 유용했든지 할 유용했다 때가 이런 게 뭐 전혀 없습니다.
업체로 다 용도 사기도 갖고.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했던 목적 외에 써서 뭐 용도 사기도 아니고. 네. 뭐. 업체에서 조사를 했고 업체 그 돈이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바로 예, 업체로 예. 돈이 가거든요. 네네. 그 돈이 갔던 건에 대해서 일단 사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김영선 씨하고 저하고. 예. 그리고 그 회계 관련해서 회계 정보 관련해서 이게 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네. 잘못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했던 예. 부분 그 회계 정보하고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 간의 세비 반띵 예. 거기에 제가 이제 전달자라 예, 이게 예. 공범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기소가 된 거. 그때 서랍에 넣어놨다 이런 네네, 게 이제 맞습니다. 전달로 보는 거구나, 그죠? 네네네. 아하. 처음에는 넘어오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같은 뭐 범죄가 된다라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예. 압수수색을 오셨던 그 예. 이제 검사님이 이제 제가 되는 거 알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네. 반띵에 강혜경 국장님 반띵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예? 전달자도 일단 공범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뭐의 전달자? 그러면 그게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적인 것 띵해서.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다 주고 대신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것 같은데. 세비 그래서 반띵 매월 나오는 네, 세비 맞습니다. 반띵. 그러니까 세비 반띵을 한 게 공천을 결국은 줬기 때문에 공천 네, 대가죠. 네, 공천 대가. 대가로 받은 거라서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아마. 근데 근데 정말 받은 게 공직선거법은 없는데.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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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하. 너무 억울하다. 공천 자금으로 된 것 같아요. 아. 김영선 씨죠. 네, 김영선 씨.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을 김영선한테 주고 대신 그 대가를 명태균이 받았다. 이런 범죄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그걸 전달책으로 이제 걸리신 거죠. 너무 그거 그러니까 갖다가 그 너무 월급을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런 국지적인 걸로 사람을 그러니까요.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본질은 지금 홍준표라든지 뭐 저 오세훈 뭐 막 다른 저기들이 큰 대어들이 네. 있는 것인데 그런 건 뿔뿔이 찢어 따르게 해놓고 지금 이제 엉뚱한 걸로 괴롭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딱 처분 받고 예전부터 이제 명태균 씨가 통장이 없어서 항상 저 월급 부분은 현금으로 네.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김영선 씨가 저한테 통장을 이제 돈을 넣을 때 내가 너한테 빌린 거 갚는 걸로 일단 장부를 써라 해서 이제 금액을 썼었고 그 돈을 찾아서 이제 명태균 씨한테 전달할 때는 이제 통장 거래가 안 되니 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범죄. 그분은 왜 통장이 없어요? 신용불량 이런 것 때문에 없나요? 통장? 예전부터 네 신용불량 때문에 통장이 없었는데 지금 그 배우자가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예. 뭐 통장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거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의 명의로 통장이 제가 한 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압류가 되기 때문에 나는 통장 거래를 못 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임대료라든지 본인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뭐 등등의 요금들을 제가 제 명의의 계좌로 그쪽에 이체를 했던 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은 1원도 받은 거 없고 뭐 강혜경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강혜경 다 착복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돈 쓰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현금 쓰세요, 실제적으로. 네, 아니 뭐 그렇죠. 현금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 네, 있는 게 그냥 있는 대로 예를 들면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자기가 쓰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데서 뭐가 돈 문제만큼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돈 문제가 제일 불리하니까 계속 나 1원도 안 갖고 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기자님께서 저한테 예. 취재를 하시다가 그 아파트 관리소에 갔더니 네.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명태균 씨 집이라 아하. 그 관리소 직원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네. 현금을 받으면 처리하기가 정말 애매하다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네. 근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관리비도 밀려 있고. 네. 그래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집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고 취재를 했다 하더라고요. 참 저는 몇 가지 미심쩍은 게 있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뭐 창원 산단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돈이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뭐 여러 이제 또 조사가 또 이어지겠죠 이제.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너무 화가 나는 게 본인들은 공천 받고 돈 받고 명성 얻고 네. 어쨌든 잘난 척하면서 여기저기 다 이제 권력을 다 가지고 했으면서 우리 강혜경 씨는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보니까 일은 제 혼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받은 게 없는 일 게 정말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일은 네. 정말 혼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얼마예요? 와. 1억 넘습니다. 원금만? 네, 네. 이야. 근데 아니, 그 지금- 의원이 왜 저 밑에 보좌관한테 돈을 왜 빌리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또 명태균한테 뜯기다 보니까 진짜 이제 김영선 본인은- 씨가 처음에 참 이제 그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 기사 딱 나오고 나서 바로 저를 횡령 사기범으로 걸었어요. 네. 그 금액 안에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줬던 금액
또 명태균 씨가 본인 때문에 빌려왔다라고 주장하는 그 채무 상환 금액 네. 이것저것 금액과 다 엎어가지고 제가 횡령 사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기라는 건 소위 이제 편취의 목적으로 그렇죠.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렇죠.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한 거잖아요. 지시를 이행한 거잖아요. 지시를. 그렇죠. 지시를 이행했었고 본인은 선거 때부터 임기 만료까지 사무실에 본인 돈 1원도 안 넣었습니다. 네. 임기 만료 후까지도. 제가 제 돈 돌려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500만 원 줄 때도 있고 얼마 줄 때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제 1,000만 원 주셨어요. 현금으로 네. 주시면서 나머지는 그 당시 2024년도 연말까지 네. 내가 갚을게. 근데 그 1,000만 원을 사무실 이사 비용 등등 사무실 정리하는 비용 다 썼거든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김영선 의원이 굉장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강혜경 국장님까지도 1억 넘게 빌리고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항상 돈이 없다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아, 조금은 그럼 부동산 없어요. 이런 건 부동산 많으시고 그쵸. 저 현금은 팔아야지 없다? 뭔가 하는데 그럼 파셔야죠. 왜? 그 명태균 씨가 계속 그랬어요. 김영선 씨한테 건물 팔아라고. 네, 팔아가지고 건물도 있어요? 네 건물도 있고 뭐 어디 보람에 있는데 어디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저 여의도 쪽에 여의도 쪽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팔더라고요. 자기 건 본인 중요하고. 말로는 뭐 이래저래 해서 안 팔린다. 내놨는데도 안 팔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저도 내 건 중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석 신청한 다음에 그 하루 늦게 나왔잖아요. 네. 그 돈을 못 내가지고 보석금 아무튼 못 내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돈이 없다 하는데 5천만 원인데 어디서 나고? 나왔었죠. 네. 네. 김영선 씨도 돈이 어디서 났어? 그 자금 출처를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정말 가운데서 이 일 진짜 죽으라고 하고 심부름한 사람을 갖다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니 나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이 예. 검찰한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체적 진실,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뭐 이준석, 김종인 등등등 명태균 씨와 함께 그 리스트에 주로 이제 결부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왜 그동안 지연되고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랬는지가 이제 곧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내란 세력들,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많은 부분을 덮고 지연시키고 하는 것들을 똑똑히 4월 4일 날까지 보셨고, 그 뒤에도 탄핵 파면 이후에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아직도 새 봄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또 한치라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말 기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정말 나쁘고 화가 나고 한데, 이 와중에 또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완규라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또 평지풍파를 세게 일으켰습니다. 이완규라는 그 지금 법제처장 국회에 나가서 헌재 재판관 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십니까? 절대 아니고요. 아니 저분 법제처장 저거 조사받 국회 저 청문회 때 나왔을 때 네네. 자기는 법제처장을 마지막으로 뭐 공직을 마무리한다, 이게 뭐 맞습니다. 내란 이런 게 저 규명되고 나면 그만두다 이런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헌법재판관은 또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여차하면 헌법재판소장으로도 지명할 판이에요. 아유. 지금 보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굉장히 검찰주의자, 검찰 만능주의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네. 검찰을 할 때도. 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이거 있을 때 그때 이제 검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올 정도로 검사들 싸가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10명 중에 1명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네. 그때 고졸이신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세요? 이거 물어봤던. 맞아요. 83학번 뭐 누구가 그, 뭐라고. 맞아요. 뭐. 그 네. 검사거든요. 그리고 저 논문을 보면 어떤 얘기, 이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라고 주구장창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웠던 그 검사인데 네. 그 논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검사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경찰도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네, 근데 아니 민주적 정당성이라 하면 선출직인가? 그렇죠. 검사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헌법적 정당성이라는 건 헌법기관이라는 건데 헌법기관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아니야 검사는 헌법기관 아니야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생각하는 논리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게 내가 왕족이야. 그럼 너 우리 집 와서 내 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 너도 왕족 핏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심지어 지가 왕족도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 논리를 무슨 금과 옥조처럼 검찰에서 어와둥둥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궤변을 자기들끼리만 늘어놓으니까 학계에서는 전혀 안 통했죠. 예.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던 정말 검찰주의자 이런 네.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가처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마은혁 합니다. 재판관께서 이제 주심이 됐다 이런 네. 뉴스를 봤습니다. 네,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때 탄핵 그 정족수가 국힘에서는 200 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민주당에서는 151명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왜냐하면 총리직에서 이제 그걸 맞습니다. 대행하게 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다르기 때문에 네. 151석이 맞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판단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네. 가처분이 인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 재판관들이 본능적으로 이완규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이 재판관들은 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 사실 검사 출신은 한 번도 재판관이 된 적이 없어요. 최초예요. 아닐걸요? 한 옛날 번도 없어요. 안창호 이런 분들.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재판관. 박근혜 저기 할 때 안창호 이런 분들 검사 출신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되긴 제가 하는데 한번 그거 확인을 찾아보죠.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고 지금까지 이 이완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반대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하는 거 맞다.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의 절차적 문제 있다. 네. 그다음에 뭐 거부권 뭐 남용 아니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검사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들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하는 결정문들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그 헌법 재판관들이 굉장히 이제 본능적 거부감이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본능설. 본능설. 그다음에 이재현 논리. 위원장님의 본능설이 네, 네. 적중하기를.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증인 나갔을 때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가 비칠 때도 참 어이없죠. 뭐 막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야말로 뭐 개무시하듯이 막 하다가 크다 이게 말하기도 싫은데 막 시킨다 막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할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봤는데 카메라가 안 비칠 때 정말 짜증 나거든요. 뒤에 네. 있으면 그냥 이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뭐 강요 그룹에 있다니 하는 그런. 박사님 마은혁 재판관께서 18일 날 되면 이제 두 분이 퇴임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하고 가시겠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전 참 이 기괴한 일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벌어질까? 네, 그러니까 기괴한 일이죠. 정말. 내란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예, 아마 그렇죠. 공수처장이 둘 다 수사 지금 네, 받고 네. 수사 대상이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란 내란에 피의자 권한대행이 그렇죠. 내란 피의자 법제처장을 네.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그 재판소는 뭐 하는 데냐?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내란죄는 뭡니까? 예. 국헌을 문란하게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그렇죠. 일으킨 자들에 대한 수사예요. 네. 헌법을 파기한 자를 헌법을 지키는 곳에다가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헌법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정말로. 모독하죠. 네. 그다음에 네. 법제처장이잖아요. 예. 법제처가 2010년인가 나온 내용에 의하면 중요 정책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권한대. 네. 중요 정책도. 아니 하물며 임명권까지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는 되고 싶대요. 나와서. 네. 이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저는 적어도 여기에는 소위 한덕수 개인 플레이는 아닐 거다. 네. 전 윤석열이 그렇죠. 뒤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실제로 거고. 그 인사 동의를 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이 사람을 네. 지명했거든요. 네. 그러면 뒤집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 과연 이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평소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이완규 씨를 가장 잘하는 건 누구예요? 칠수와 만수 하듯이 팔수와 구수, 팔수와 팔수와 구수, 칠수와 만수 하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게 추정되는 46 년치. 정황이 뭐냐면 그 저기 누구죠 그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말에 네, 의하면 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종석 전 헌법재판관을 네. 맨 처음에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시키려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제안한 게 이완규. 네, 네. 그다음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정영식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때 추경호가 자기가 좋아서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당연히 뭐 용산의 뜻에 아주 헌법재판소장이라고 충실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의중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렇다면 윤석열의 의중을 추경호가 반영했다면 그 의중 안에는 당연히 이완규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이번에 한덕수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네.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 자체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란은 진짜 지속되고 있구나. 파면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신의 구테타에 의해서 알박기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무조건 막아야죠. 못 막으면 헌정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이 무너진 헌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더 무너뜨리려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위에서 지금 뒹굴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드디어 이제 내란 우두머리 부부가 네. 한남동에서 이제 퇴거를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나와서 좋아할지 뭐 싫어할지 그것도 뭐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나오는 장면에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저는 일단 국힘 의원들 누구누구 가는지. 현장에 네, 누가 가서 그것도 포인트네요. 네, 네네. 누가 가서 아우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네네. 이제 이런 거 할지 좀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메시지를 내는지, 네. 또 어떤 메시지, 뭐 비슷한 메시지 낼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제 네.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음흠. 어떻게 낼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어떻게 해놨을지. 이제 아내는 지금 오늘 딱 나오자마자 바로 폴리스 라인 노란 테이프 치고 범죄지죠, 범죄지. 바로 범죄 범죄 현장 현장.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그리고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야죠. 그동안 압수수색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인멸 다 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도대체 어떻게 해놓고 나올지 이런 것도 좀 네. 궁금합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강 국장님은 김건희 나올 때 네. 인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가던지 아니면 네.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네. 가는 게 정석인데 네. 내려서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네. 구구층을 대상으로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구구층에 네. 윤석열은 내려서 인사를 인사를 할 할 것 거고 같아요. 여차하면 이것도 할지 몰라요. 마이크 잡을지도 몰라요. 근데 김건희는 과연 차에서 내릴까? 저는 안 내릴 것 안 같습니다. 내릴까? 네. 창피해서. 창피해서. 네. 근데 뻔뻔함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아니, 오늘 후한 무치한 사람들 그렇죠. 후한 무치하죠.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네. 맹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3년 동안 한 행위를 보면 네. 사람은 할 수 없는 행위만 골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의 부창부수예요. 아하. 제가 볼 때 부창부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오늘 같이 내려서 마이크 잡나? 장수로. 아니, 부인의 뜻에 따라서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이창 교수가 부인 근데 부행. 한덕수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부인의 뜻에 따라서. 오늘 어디 언론에 나오던데 저 뭐 조선 호텔에 가서 뭐 매일 비싼 거 먹고 그 탄핵 동안에 네. 이제 휴가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즐기듯이 했다라고 이제 벌써 그 본 사람들이 조선 호텔 직원 이런 분들 입에서 그게 나오나 봐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김성훈 영어처 차장 지난번 구치소에서 왜그 옆에 서가지고 의기양양 하는데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알바끼 하고 있잖아요. 알박기 그렇죠 인사 알박기도 하고 네. 실제 보복도 하고 막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연판장이 막 날라가죠 네.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관저 용산 쪽에 남겨두고 네 아닌 사람들만 지금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아래서 말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이 나가 있는 동안에 내부에서 끝까지 증거 인멸을 최종적으로 하고 내부에서 말 나가는 거 다 막고 네. 이걸 컨트롤을 해서 적어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도 2, 3개월 정도는 자기가 그립감을 가지고 이걸 막아내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면 네. 상식적으로 말씀 좀 부끄러움을 안다면 네.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하는 건 본인도 목숨이 걸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 과정을 몰랐겠습니까? 김성훈이 다 알았겠죠. 사전 예비 음모부터 다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면 본인도
내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도 계속 하고 이미 JTBC 어제 보도에 의하면 네. 안가 그다음에 뭐 관저 이런 데 같은 경우 CCTV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안가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가는 아마도 내란이 준비되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럼요. 공간 중에 하나일 거다. 예, 그러면 그 그럼요. 공간의 증거를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면 네. 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뭉치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일반인들한테 분명히 있기 삼청동 안가는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오픈되지 않은 안가가 또 하나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앞쪽에.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저는 그 어떤 증거를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좀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나가는 제가 윤석열, 김건희 뭐 신경 씁니까? 너 나가라. 뭐 이제 뭐 우리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근데 좀 전에 그 현장 상황 이렇게 저 화면 보니까 지지자들이 뭐 구름대처럼 올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윤과 김은. 네. 그렇지 않던데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뭐 별로 몇십 없던데요? 명? 응? 아니 몇십 명은 좀 넘지만 네, 아침에 오전 저는 진짜 그 위세 떠는 거대로라면 아침 새벽부터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침 방송 한 10시까지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모이고 있는 정도고 아마 격세지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참 그거 뭐 장갑차를 타고 뭐 영내를 한 바퀴 뭐 순회를 하고 자기가 운전하고 싶다고 막 그랬다면서요. 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굉장히 기갑차, 예, 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직접 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 경호관이 면허가 그거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될 맞습니다. 거요. 네, 그래서 군에서 이제 옆에 태우고 한 바퀴 네. 돌아주고 했었다면서. 요즘은 제가 군 생활할 때가 벌써 30년 넘었으니까 그런 게 없었지만 명찰 위에요. 정확하게 여기 기갑차, 운전병 이런 식으로 딱딱 써 있어요. 네, 실제로. 그게 아닌 사람이 못 건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운전병인데 만약에 내 차를 아닌 사람이 했다. 그 처벌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운전대를 진짜 그 병사가 양보를 했다면 그 처벌 대상이죠. 실제로. 두 사람을 다 처벌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만약에 김건희가 그 운전했다면 무면허 장갑차 운전으로 그렇죠. 처벌을 그렇죠.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위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을까. 저 같으면 굳이 장갑차를 거기서 타고 드라이브할 생각을 뭐하러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기의 위용, 가치를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참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고통 많이 받았다 이런 인간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V 들어가지고. 제로라는 걸 다시 한번 다른 이런 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뜨거운 댓글, 응원의 글 우리 강혜균 국장님께 많이 보내주셨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강혜균 국장님 후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뜨거운 마음 모아서 강 국장님 한번 꼭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탄핵 파면되고 나면 이 경성한우에서 한우 파티 하자고 그랬는데 탄핵 파면은 바로 봄이 올 줄 알고 제가 넥타이도 봄 넥타이 아유. 저기를 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진짜 마음에 봄이 오질 않아요. 맞습니다. 하루하루 눈 뜨면 새로운 맞습니다. 일, 뭐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내서 또 그렇게 황당하게 만들더니 또 그 다음 날 뭐 이완규를 지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떤 새로운 짓거리를 할지 정말 몰라요. 네. 아니 오늘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아침 그 인터뷰 라디오에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국정원이 어떤 음모를 끌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주목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친위 구테타라는 성격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윤석열의 오더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여전히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돼. 이전 위원장님 역할이 많으십니다. 네. 경찰 그러네요. 출신이시죠. 검찰 네, 네. 출신이시죠. 실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보면 파면은 되었지만 파면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네. 인사 그대로 다 하고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래서 정말 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막바지 이제 알박기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의 그 밑에 이제 인천공항 그 보안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끝에가 보안으로 끝나는 회사. 저랑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지금 사장 내정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와중에도 알박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 알박기와 인사 보복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새 정부가 들어와도 지금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 대부분이 2+1 1 내지는 네. 뭐 3+1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내보내냐고요. 이 와중에
알박기 하는 사람이 오죽하겠냐고요, 다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보내요? 내보내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덤비는데. 아니 그리고 이왕규 들어오면 6년이거든요. 그 6년이죠. 새 정부 맞아요. 내내 그냥 이왕규랑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로 바퀴벌레, 어미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알 쫙 까고 그냥 죽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소탕하지 않으면 네. 어미 바퀴벌레는 죽었어도 집은 그냥 바퀴벌레 천지가 되는 겁니다. 아, 죽지도 않았어요. 알은 쫙 아, 깠는데 맞아요, 맞아요. 죽지도 죽지도 않고 않았어요, 진짜. 지금 오죽하면 시중에 우스갯소리를 이러다가 비상계엄도 다시 하겠다. 권한대행이 그것도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뜨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강희 국장님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고 탄탄TV, 이지은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가끔 신용환의 직관TV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신용환 직관 TV. 제가 사실은 명태균 씨 이후로 제 개인 컨텐츠를 못 만들다가 엊그제 하도 화가 나서 개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 올렸더니 뜨겁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작을 한겨레에도 보도된 홍준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청구서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강혜경 국장님 응원할 겸해서 오늘은 제가 홍준표 하면 수사하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수사!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